안녕하십니까. 언더케이지의 객원 리뷰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IRIX라고 써져 있는 아이릭스라고 읽습니다. 아이릭스의 15mm 2.4 렌즈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신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새 브랜드예요. 기존에 있던 렌즈 회사 혹은 카메라 회사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오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새 브랜드가 새 렌즈를 발표를 하는 건 좀 처음 봐요. 제가 사진을 하고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좀 자잘한 업체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진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커다란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처음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좀 뭔가 긴장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표를 할 거라는 거죠. 자, 15mm 2.4입니다. 기존에 14mm 2.8 뭐 이런 것들 봤었어요. 그런데 15mm가 2.4까지 조리개가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 렌즈는 또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겪었던 15mm 렌즈들은 대부분 크롭 화각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 프레임 화각을 위한 거라서 좀 여러 면에서 독특한 렌즈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박스를 이렇게 살펴볼게요. 사실은 저희가 어제 이거랑 똑같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배터리를 제가 제대로 안 챙기는 바람에 다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처음으로 어제 땄었습니다. 박스를 살펴볼게요. 종이로 만든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렌즈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 캐논이라고 붙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이거는 포비 디지털에서 이거 총판을 해요. 수리도 포비 디지털이니까 거기서 정품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하면요. 어제도 이게 좀 힘들었는데 오늘도 좀 여지없이 힘들게 만들어 주는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캔이에요. 금속 캔. 보통 이렇게 열면은 천으로 만든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는 게 보통인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캔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잖아요. 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잘한 뭐 액세서리 같은 걸 집어 넣어놓는 두던가 뭐 그런 식으로 딴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쁜 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캔을 열고 딱 꺼내면 파우치가 들어 있어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디자인을 스위스에서 하고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참 여기저기 곳곳에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우치 자체는 카메라 렌즈가 아니고 어떤 IT 기계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열면 렌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렌즈를 꺼내보면 이렇게 렌즈가 나왔죠. 일단 박스부터 마저 깔게요. 안에 품질 보증서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워런티 카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뭐 영어로도 들어있고요. 뭐 에스파니어,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뭐 방습제, 실리카겔 먹지 마시오 하나 들어있고요. 웬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행운권인가요? 어제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렌즈 뒤캡이 붙어 있어요. 렌즈 뒤캡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 캐논 렌즈 뒤캡, 시그마라든가 아니면 뭐 타무론이라든가 니콘 뭐 이런 회사들 이렇게 생긴 거 없었죠. 희한하게 생긴 렌즈 뒤캡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바닥에다가 렌즈 뒤캡을 하나를 더 넣어놨습니다. 렌즈 뒤캡이 희한하게 생겼다 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서비스로 하나를 더 줬어요. 이거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 뒤에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캐논 렌즈가 있으면 그 뒤에도 꼽아 보시겠죠. 그리고 어디 뭐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렌즈를 딱 꺼냈는데 뒤캡이 희한하니까 그거 뭐야? 그러면 새로 나온 렌즈야. 마케팅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은 다 끝냈고요. 자, 요 15mm 2.4 렌즈 같은 경우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요게 블랙스톤이란 버전이고요. 이게 파이어플라이란 버전이에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0일 정도 전에 이걸 받았어요. 테스트하고 뭐 샘플 사진 찍어주세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이건
껍데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블랙스톤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위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손으로 돌리기 수월하라고 이 마디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블랙스톤은 그게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플라스틱이니까 이런 거 처리하기는 좀 이쪽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광학적 성능은 제가 알기로는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를 옆으로 살짝 이렇게 치워놓고요. 블랙스톤을 계속 가볼게요. 렌즈 캡은 꽤 커요. 이렇게 보셔도 그냥 크죠. 그리고 요즘 렌즈캡 닫게 가운데를 눌러서 후드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손가락 들어가기 힘드니까 가운데로 빼라. 그것도 있고요. 옆을 잡고 이렇게 뺄 수 있는 평범하지만 편안하고 좀 두툼하게 만들어진 렌즈캡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죠. 필터 사이즈는 95mm입니다. 보통 사진용 렌즈들이 77mm를 많이 쓰기 때문에 95mm 같은 경우는 좀 낯선 구경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익숙한 구경이에요. 영상하는 렌즈들은 95mm가 많기 때문에 95mm 그렇게 구하시기는 수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터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필터가 크다 보니까 필터가 비싸요. 그래서 얘는 앞쪽에다 필터를 꽂을 필요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좀 불안하시면 꽂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후드를 꽂아볼게요. 후드 위에 이런 선이 있죠. 요 선이 있고요. 렌즈에도 보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두 개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돌리면 딸깍하면서 장착이 돼요. 후드를 꽂으면 렌즈가 상당히 거대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후드를 꼽고 안에다가 CPL 렌즈를 끼고 조정을 한다. 그러면 풍경 많이 찍으시잖아요. 광각으로. 그럼 여기 이렇게 구멍이 열려요. 요 구멍을 이렇게 열고 이 안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필터를 돌려가지고 뽑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멍은 사실 간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를 딱 세팅을 할 때 이 상태로 놓고 필터 세팅을 다 하죠. 그리고 다시 후드를 씌워 놓고 그리고 들여다 봤는데 조금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열어가지고 살짝 돌려가면서 그렇지 이거지. 그러면 촬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CPL 필터 같은 평강 필터를 조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년쯤 전에 펜탁스에서 만들었던 렌즈에도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좋은 기능인데 말이죠. 자, 그 아래쪽으로 unlock 그리고 이쪽에 lock 이렇게 써 있습니다. lock 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포커스링이 딱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풀르면 포커스링이 이렇게 돌아요. 포커스링을 완전 고정시켜 놔야 될 때 뭐 스티칭이라고 그러는 기술 있죠? 연결하는 거예요. 한 장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포토샵으로 쫙 연결하는 기술을 쓸 때 그때 포커스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포커스를 천천히 돌리고 싶을 때 이걸 반쯤 풀어놓으면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천천히 도는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단 포커스 거리는 25cm예요. 최대는 무한대. 이런 매뉴얼 렌즈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가 초점을 맞추는 기준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한대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무한대보다 더 멀리 가요. 나중에 포커스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백을 뒀는데 옛날 렌즈들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리면 그냥 끝이 무한대를 벗어나서 끝났어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무한대 마크 있는데 뭐가 딸깍하고 걸려요. 제가 이 무한대를 맞추기가 상당히 수월했던 게 여기 걸리기 때문에 수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리 들어갈래네? 띡띡 하면서 이게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점이 풍경 렌즈로서 무한대 포커스를 많이 사용하는 렌즈로서 참 구성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뒤로 심도 표시, 심도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뉴얼 렌즈에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보면 8, 11, 16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에 조리개를 16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딱 맞춰보니까 1m에 딱 떨어졌다. 조리개 16이면 이쪽이 0.7이고 이쪽이 3m에 거진 가까우니까 2.8m 될 거예요. 조리개 16으로 1m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가까운 데는 0.7m 바로 밑에 한 0.6m까지 그리고 먼 데는 2.7m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넓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그 뜻을 여기다 표로 그려놨어요. 요즘에는 DSLR을 쓰시니까 찍고 나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기능이에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캐논 카메라에서 조리개를 조절하기 때문에 조리개 링이 없는 거죠. 자, 아래쪽을 볼게요. 아래쪽에는
포커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뭐 나사 풀러가지고 이 무한대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문제가 생기면 포비 디지털에 가가지고 AS를 받으실 때 그때나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자, 뒤쪽을 열어서 마운트를 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캐논 마운트고요. 니콘도 있습니다. 접점들이 쫙 있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뒤쪽에 필터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젤라틴 필터를 꽂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 필터를 안 꽂으셔도 필요한 기능을 뒤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쪽에 필터를 꽂으면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필터가 앞에 들어가는 필터보다는 저렴하니까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촬영한 사진을 몇 장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별로 대단한 사진은 없고요. 그냥 찍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잘 컨트롤이 돼 있어요. 배럴 디스토션이 뭐냐? 넓은 렌즈를 딱 찍어보시면 사이드로 갔을 때 일자벽을 딱 찍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상당히 일자 형태로 많이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옛날 렌즈들은 진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사이드로 갈수록 완전히 동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티가 났는데 요즘 렌즈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렌즈 내부 구성 디자인을 잘못하면은 비규만 렌즈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와이드다 보니까 워낙 넓게 촬영하니까 이 동글동글하잖아요. 이런 걸 커버하려고 막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못 만들면 사이드로 기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막 이렇게 휘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어디 나가셔가지고 풍경을 딱 찍는데 여기 길이 쫙 있고 뭐 난간이 사이드로 딱 걸렸는데 이걸 딱 찍어보니까 난간이 가다가 울렁울렁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차라리가 아니죠. 이건 상당히 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에 세팅이 잘 된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밝아가지고 뭐 그런 거 괜찮고요. 역광 상황에서 플레어라든가 이런 게 떠요. 저희가 영상을 지금 하나 올려놓을 텐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플레어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렌즈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 이건 초광각 렌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40mm로 같은 날 찍은 영상을 또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40mm로 찍은 영상에도 그게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15mm하고 40mm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밤에 보이더라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 마시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렌즈를 놓고 볼 때 불만이 별로 없어요. 왜? 불만되는 상황이 있으면 피해야죠.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애기들이 막 걸어가기 귀찮다고 칭얼칭얼거리고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걸어가기 귀찮아서 걸어가요. 불만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뭐 안 좋은 게 보이면 빼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걸 리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뭐 험담을 늘어놓거나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릭스의 15mm 렌즈는 와이드 중에서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파이어플라이가 58만 원이던가요? 저도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딱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니까 여기다 아마 자막을 깔아 드려야죠. 그렇고 이게 한 10여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금속으로 만든 게. 장점은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금속보다 느낌상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나요. 저라면 이게 새로운 거 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네요. 오랜만에 만난 저는 처음 만난 것 같은 새로운 브랜드의 그리고 새로 나온 렌즈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게 다음 달이면 F4의 11mm 풀프레임 렌즈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화각이라서 기대가 되고 그 뒤로 뭐 40mm 렌즈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놈도 상당히 두꺼운 렌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렌즈들도 기대가 되고 15mm 렌즈도 참 마음에 드는 렌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